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의 수상한 만남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권 일각의 사퇴 공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남희 기자. 어제도 분명 이제 만난 적 없다, 확실하게 선을 그었는데도 계속 공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제 어떻게 밝혔는지 다시 한번 4인 회동의 당사자 얘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6시쯤 퇴근길에 바로 입장문을 내고 밝혔습니다. 그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외부 인사와 어떤 대화도 논의한 적 없고 만남도 가진 적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고요. 한덕수 전 총리도 어제 저희와의 또 통화에서 시기를 불문하고 그런 만남 가진 적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 역시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주당은 계속해서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도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수사를 받으라고요. 아니, 그러면 당사자들이 저렇게 다 반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계속 수사받으라고 공세를 하려면은 새로운 근거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새로운 근거는 없습니다. 넉 달 전에 처음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거론했을 때 그리고 그제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넉 달 만에 같은 의혹을 꺼내들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새로운 의혹은 없습니다. 어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요. 이 제보자, 익명의 제보자예요. 4명이 만났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이 제보자는 지금 민주당 측과 연락이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새로운 내용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면요. 박수현 의원이나 물어보면은 이거 어떤 근거로 제기가 된 거예요라고 물어보면은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약간 말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지금 이 발언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희가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서영교 의원이 그러면서 아니 4인 회동 근거 없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 오늘도 서영교 의원은 김어준 씨 유튜브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1년 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내가 처리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비슷한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제보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를 해서 알아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박지원 의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아니 사실 내란도 사람들 다 안 믿었는데 결국 일어나지 않았냐. 결국 계엄도 검찰 수사했으면 안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법원장이 어쨌든 정면 반박하면서 공이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온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의혹의 신뢰성에 대해서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제가 법사위원 국회에서 같이 오랫동안 있었지만은 가장 똑똑하고 무슨 의혹을 제기하면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서영교 의원의 의혹의 신뢰성을 갖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을 밝히면서 제보의 그 배경을 이렇게 밝히는 것은 사실은 그 제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고요. 그 제보자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서영교 의원에게 있는 거죠. 허재현 변호사, 그러니까 제보자도 아니고 제보를 받은 당사자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이것만으로 의혹의 신빙성을 좀 확보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거는 제보를 받은 당사자의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 함께했던 어떤 과거의 이야기들 이런 것에서 나온 개인적인 소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보의 신빙성이라든가 나아가 의혹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죠. 개인적인 평가로 신빙성을 담보를 할 수가 있다면 법이 왜 있는 것이며 사법 절차가 왜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제보 내용 자체에도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 뭐냐면요. 지금 목소리로 녹취가 나왔는데 거기서 제보를 했다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만났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만남이 어떤 회동 장소, 식당이나 뭐 커피숍이나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면 네. 그 장소에 있던 손님이라든가 최소한 종업원이 만나는 걸 봤다. 그래서 제보자가 된다고 하면 그 신빙성이 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보 녹취 자체도 이미 전문, 그러니까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한번 건너왔다는 것이고 이거는 법적으로도 전문 진술의 신빙성을 우리 법원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요건을 따로 정해서 그 요건하에 엄격하게 증거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럴진데 아무리 국민적인 어떤 의심이 있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확인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신빙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나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서영교 의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법조인의 시각으로서 이런 분석을 주셨는데 자, 4개월 만에 다시 불거져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 의혹.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이 의혹을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은요. 당시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꼭 먼저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윤석열에게 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제보가 있었어요. 이남희 기자, 당시 서 의원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었고 다만 제보자가 이 의혹을 제기하는 녹취록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보자가 핵심이겠어요. 일단은 지금 들으신 싱크는 그 4인 회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네. 작년 5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나서 그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 처리를 약속했다는 그 부분 얘기하면서도 확실치 않다. 네. 그리고 녹취록에 대해서도 사실 마찬가지였거든요. 5월 14일 날 공개할 때 보면은 서 의원 쪽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은 열린공감TV라는 매체에서 해당 녹취록을 보도하기 전에 비슷한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더 지켜보겠다 해서 곧바로 공개를 안 했는데 네. 이 열린공감TV에서 같은 녹취록을 공개하네.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법사위에서 공개를 하고 바로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 측의 입장을 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영교 의원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네. 사실을 확인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공개를 한 거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정리를 저희가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에 휩싸인 핵심 당사자들은 만남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제보자만 있고 구체적 근거는 아직 없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허 변호사님. 민주당 주장대로 이게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되긴 합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사실 자체가 특검이든 아니면 검찰이든 어떠한 수사 대상의 의혹이 되는 건가 하는 부분부터 짚어봐야 돼요. 예. 만났다는 게 어떤 예민한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그 만나서 실질적으로 사법 처리에 대해서 어떤 모종의 논의가 있었다는 것까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지 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났다는 것 자체부터 일단 당사자들이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고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로 내란 특검에 지금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내란 특검에 있어서 관련 사건으로서 인지된 사건으로 수사 가능한가 이 부분을 따져본다고 하면요. 예. 내란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12.3 비상계엄에 관한 사건들과 그에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서 재판이라든가 수사 방해 또는 지연이 있었다든가 증거인멸 교사행위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또는 외환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관련 사건들에 한해서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란 특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특정 재판에 대해서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의혹 단계에 불과하고 그 의혹조차도 지금 선명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요. 민주당이 늘 해오던 수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마치 이때와 똑같다면서 말이죠. 제보를 들먹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밉니다. 대통령실이나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들짝 놀란 척을 합니다. 과거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그렇고 터뜨려 놓고 적어도 의혹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사실 확인, 아무리 제보라고 하더라도 개연성 있는 사실 확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민주당식 아니면 말고. 자, 이남희 기자, 그럼 한번 따져보죠. 이 4인 회동 의혹이 국민의힘 주장대로 정말 3년 전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같아요? 그러니까 같다 이거보다는 어떤 그 알려지는 방식, 소비되는 방식에 대해서 비슷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번 보시면은 가장 먼저 이 의혹이 제기된 것은 보통 뭐 친여권 성향의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먼저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이 제보자,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서 뭔가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국회의원은 김의겸 의원 기억하실 겁니다. 국정감사에서 이 해당 의혹을 거론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정말 뭐 술자리 가졌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랬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한 전 대표가 뭔가 법적 대응을 하면서 결국 형사, 민사 다 걸었잖아요. 그래서 허위라는 결론이 나고 지금 보면은 매체랑 김의겸 전 의원이 배상하게 그런 결론이 났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에 대해서도 한 언론 매체가 유튜브 매체가 보도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법사위에서 의원이 거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대응으로 보면은 그 4인 회동의 당사자 중 한 명이 지금 경찰에 고소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게 또 그 수사에서 갈려질 수도 있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1심에서 허위 결론이 났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건데, 이남희 기자. 그런데 처음으로 이 의혹을 제기했던 매체가 어제 관련된 내용을 또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가로 뭐가 나왔습니까? 오늘 입장을 밝힌 거예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모두 부인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우리 코너는 팩트로 얘기하기 애매한 제보를 방송하는 코너다. 이거 어떻게 기자들이 다 확인하여 수사로 알아봐야지. 그냥 믿을 만한 첩보원에게 들은 확인이 안 된 사안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그 데스크 기자예요. 후배가 이런 걸 갖고 왔으면 팩트 확인해봐 하고 당연히 보도를 못하게 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썰로 푸는 거다라고 반박 내지 입장을 낸 겁니다. 자,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한동훈 전 대표는요. 그러면 이번에는 뭘 걸 거냐 이러면서 몰아세우고 있고, 자, 박지원 의원은 우려가 있는 거는 맞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의혹 제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이남희 기자, 지금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왜 파기환송 그렇게 빨리 결정한 건지, 대선 개입 아닌지 계속 수사하라고 여전히 간공을 펼치는 사안입니다. 보면은 국회의원은 의혹 제기할 수 있다라고 박지원 의원이 말하잖아요. 사실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이것 가지고도요. 예.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방이 크게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관련 이야기는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